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 미술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그 어떤 미술사 책을 보더라도 중세 미술을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합니다. 비잔틴 미술,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이에요. 이게 쌤이 공부할 때 진짜 더럽게 헷갈리던 건데 비잔틴이 망하고 로마네스크가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가 망하니까 어디가 생겨난다. 난 이런 게 좋아. 쉬우니까. 자, 이 세 가지 미술을 최소한으로만 설명을 하면 330년경에 로마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중세가 시작된다고 했죠. 그때 동쪽으로 떠난 사람들의 미술이 비잔틴 미술인 거고, 서쪽, 원래 로마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미술이 로마네스크가 됐다가 고딕 양식이 되는 겁니다. 비잔틴 미술이 그러면 서쪽에 남아있는 로마네스크나 고딕 미술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좀 생략하고 대표 작품 위주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설명해도 사실 무슨 관계인가 싶은 게 많고, 중세 미술을 초보 수준으로 이해하는 건 이건 르네상스고 이건 중세시대야. 좀 더 나아가서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건축물들과 미술품들을 보고 이거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인가? 이거 고딕 양식 미술품인가? 정도만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이 간 친구가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카리스마 있어.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이 작품은 이탈리아 동부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 작품입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는 바와 같이 모자이크로 제작이 됐고요. 중세 미술의 특징답게 단순화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는 내용을 신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가 긴 젊은 남자로 상상을 했다고 하네요. 자, 9번째 작품, 라벤나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 한 줄 요약. 성경 전달의 목적으로만 사용된 중세 초기 미술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떠나서 만들어진 비잔틴 미술의 대표 작품 아야소피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업의 주제가 잘 그리고 못 그린 것처럼 재현성에 중심을 두고 보고 있지만 중세 시대는 미술이 억압된 시기인 만큼 그림 작품이 많지 않아서 건축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 알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건물 6세기경에 완성되어서 1453년까지는 교회로 이용이 돼요. 그리고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한 이후에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되다가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생겨나면서부터 박물관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성당으로 900년, 이슬람 사원으로 500년, 그리고 박물관으로 100년째 이용되고 있는 사연 많은 건물이죠. 이 건물의 주변에 있는 저 4개의 첨탑은 이슬람 사원이 되면서 15세기에 추가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사람이 저 탑에 올라가서 하루에 5번 있는 이슬람의 예배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모든 이슬람 사원에는 저 첨탑들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외치지는 않고 스피커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1923년에 터키가 건국될 때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간지 터지게 터키 사람들 종교 자유다! 믿고 싶은 거 믿어! 라고 했더니 카톨릭에서 그러면 혹시 그 아야소피아 좀 돌려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돌려달라고 한 거죠. 터키 초대 대통령이 좀 곤란한 거야. 종교의 자유라고 했지만 터키 국민의 98%는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가오가 안 서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이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던 게 이슬람 사원은 원래 입장료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을 했으니까 입장료를 받게 되는 거야. 현재도 터키 관광 수익의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하더라도 여기에 3번이나 들어갔어. 자, 이 아야소피아 안에 들어가면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무색하게 덩그러니 건물 그 자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볼만한 게 벽에 있는 모자이크 작품들 몇 개가 사실 전부인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 표현이 너무 대단해서 여러분들 꼭 진짜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쌤이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모자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있는 명암 표현이 너무 사실적으로 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모자이크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거 사실 너무 행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당이 생겨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8세기 정도에 성상 파괴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때 일부 많이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모자이크 작품들을 회반적으로 덮어놨던 거를 터키가 들어서면서 이제 복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9번 작품 아야소피아의 한 줄 요약. 성당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그리고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터키의 랜드마크입니다. 자,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은 서로 비교하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서로마를 계승한 근처 동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근처에서 생겨난 미술의 경향을 로마네스크라고 말해요. 시대로 치면 로마네스크가 11세기에서 12세기 정도고요. 고딕 양식이 13세기에서 15세기에 르네상스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제 시대로 구분 지을 수 있겠는데요. 이 로마네스크 건축들을 살펴보면 아직 기술이 좀 덜 발달한 건지 벽이 좀 두껍고 창문이 작아서 내부가 좀 어두워요.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이제 피사의 사탑 옆에 있는 피사의 성당이라든지 이제 생세르댕 성당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축물들을 좀 얘기해요. 반면 고딕 미술을 대표하는 성당 중에 하나인 노트르담 성당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고딕 미술이라고 하는 건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프랑스 쪽에서 시작된 양식인데요. 이 고딕 미술이라는 말은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라파엘로가 명명했습니다. 이 고딕 미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실 처음에 좋은 의미로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살고 있던 라파엘로가 볼 때 세상의 미술의 중심지는 이탈리아여야 되는데 이 건축 양식 중에서 새로운 미술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조금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고딕 양식의 성당들을 보면서 이거는 마치 로마를 망하게 한 야만족 스타일인데 이거 좀 고트적스러운데?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에서 고딕 미술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고트족이 만든 것도 아니야. 쭈빼기! 고딕 성당들의 특징은 일단 높이 자체가 로마네스크 건축들에 비해서 높이 올라가요. 높이만 올라간 게 아니라 벽을 얇게 만들면서도 높게 지을 수 있었거든요. 벽이 얇아지니까 창문을 내기가 쉬워지고 창문을 많이 내니까 그 창문들에 장식을 할 걸 찾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게 돼요. 실제 안에 들어가서 봐도 내부에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훨씬 예쁘겠죠. 대충 유럽 여행을 다니는데 성당이 아파트 10층 높이 이상인 것 같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난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정면에 장미창이라고 불리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99% 고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노트르담 성당 2019년에 큰 화재가 나서 현재 복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서 복원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네스크 성당의 한 줄 요약. 속이 어두운 뚱땡이. 고딕 성당의 한 줄 요약. 하늘에 닿으려 높이 솟은 성당들 스테인드 글라스 덕에 벽이 잘 들어서 땅값 좀 올랐을 듯. 자, 고딕 시대는 아무래도 르네상스에 거의 근접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전과는 다르게 회화도 나름 꽤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책에 따라서 지오토라고 하고 조토라고도 하는데 그 발음에 유의해 주세요. 지오토, 조토 잘 그렸네. 여러분, 그 여러 학문에 어디나 아버지가 존재하잖아요. 서양 미술의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오토 디 본도네입니다. 고딕 말기에 르네상스 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사람은 기존의 평면에 가까웠던 그림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잔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우리 꼭 기억해 주자고요. 이 작품은 지오토가 그린 그리스도의 애도라는 작품인데요.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진 걸로 봐서 피에타 같은 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지오토의 그리스도의 애도라는 이 작품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졌는데요. 지오토의 작품은 대부분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하는 걸로 그려졌습니다. 프레스코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벽에 석회라고 하는 시멘트 같은 걸 바르고 나서
이게 마르기 전에 물감을 입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프레스코라는 말이 이탈리아어로 신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즉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거의 모든 그림들은 벽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술책을 보다가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졌다라고 쓰여 있으면 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고디케아를 대표하는 지오토의 그리스도의 애도, 이 작품의 한 줄 요약. 아빠가 그린 그림. 자, 이번 시간에는 중세시대 미술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원래는 중세시대 미술하고 르네상스 미술을 함께 보면서 비교해봐야 되지만 르네상스 시대 미술의 양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한꺼번에 촬영을 하면 영상 시간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서 반으로 나눴으니까 다음 시간에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